방송기자 연장 양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달의 방송기자상은 5개 부문에서 매달 시상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3개 부문에서만 수상을 나왔습니다. 지역 기획보도 부문하고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 수상작을 못 냈는데요. 지역 기획보도는 워낙 추천작이 늘 많기 때문에 지난달은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디지털 콘텐츠 부문은 모든 방송 기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혁신 문제가 여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기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거의 매달 한 2-3작품씩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재 우리 수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좀 더 좋은 작품으로 수상작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방송사 2곳에서 수상작을 내셨습니다. 먼저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 추천 MBC 보도 이따 보시겠지만 지역 정치도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권력 감시 대상인데 광역단체장이 도민의 공복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지 그 언론 방송 저널리스트들이 감시 역할을 충실해내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관장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취재보도 부문하고 기획보도 부문에서 한 방송사에서 수상작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눈길이 간 거는 한 방송사에서 양 부문에 걸쳐서 수상작을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특이하게도 그 두 작품의 수상자들이신 기자들 중에 많은 분이 이렇게 겹친다는 거죠. 사실상 한 팀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걸 보고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말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구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야구에 보면 이제 타자가 투수를 잘 공략해서 이른바 잘 쳐내는 사람을 교타자라고 하고 간혹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기도 하고 댄스 앞에서 잡히기도 하지만 3루타나 홈런을 치는 사람들을 슬로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타자가 교타자인지 동시에 슬로워이기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취재보도 부문하고 기획보도 부문에서 동시에 한 팀 혹은 한 기자가 수상작을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흥미롭게 공적수를 좀 봤고요. 제가 도달한 결론은 두 작품 모두 대단한 탐사보도의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탐사보도를 수사 기법이 사실상 동원되는 취재보도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작품들 역시 수사기관과 함께 수사와 같이 나아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좋은 전문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지 하는 것은 이따가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실 때 살짝 기점을 해주시면 다른 기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방송학회장입니다. 당연직으로 심사 매달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심사도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좋은 작품들 정말 다 상을 주고 싶은 굉장한 작품들이 그 싶었는데 그래도 그런 경쟁을 뚫고 여러분들 수상을 하신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고 먼저 그래서 수상자들에게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에 있습니다. 현장 기자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 쪽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심사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눈여겨서 이 작품은 정말 학생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정말 우수하다. 이제 이런 작품들이 너무 그렇게 많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여러 주제 기자님들이 정말 우리 사회 변화나 이런 걸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심사할 때마다 좀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먼저 수상하신 축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작성해 주신 심사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75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에는 모두 30편이 응모를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재보도 7편, 기획보도 8편, 디지털 콘텐츠 2편, 이번에 이제 지역 취재 부분이 많이 응모가 됐는데요. 11편, 지역 기획보도 2편 이렇게 해서 출품돼서 치열한 경쟁을 이제 펼쳤습니다. 먼저 취재 보도 부분에서는 JTBC 돈봉투 전당대회 민낯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해서 많은 검증 노력을 기울였고 사회적 반향과 영향력도 컸다는 평가에 이론이 없었습니다. 다만 녹취록을 구한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녹취 파일을 오래 묵혔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 기사화한 배경이 궁금하다는 지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SBS 비즈의 국민연금 임직원 근무 중 대규모 개인 투자 논란 연속 보도도 직원들의 이해 상충 가능성과 내부 통제 문제를 확인시킨 좋은 작품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기획보도 부문은 JTBC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 조작이 수상했습니다. 금융당국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충실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간의 취재를 했고요. 완성도도 높게 잘 정리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도 시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먼저 보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보가 들어와도 진술만으로 보도하면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수 있어서 시점을 미룬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KBS 불법 체류 엄마 무국적 아이 한국판 코피노 기획도 불법 체류 외국인 엄마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엄청난 취재 노력을 펼쳤고 포착하기 어려운 모습을 현장에서 잡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 대장동 엑스파일과 아직도 세월호 침몰이 미스터리라 말하는 당신에게는 시간이 지난 주제이지만 잘 정리해서 흥미를 끌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잘 포장해서 시청자에게 호소하는 세련미가 좀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이 섞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부분은 출품작 2편 모두 내용과 형식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오면서 수상작 없음으로 결정됐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 가장 치열했었죠. 부문 수상작은 춘천 MBC 김진태 강원도지사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 단독 및 연속 보도가 차지했습니다. 지방 언론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영향력도 컸다는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KBS 해운대 동백섬 앞바다 매립 개발 의혹 특혜 의혹도 지역사회가 건강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호평을 받았고 MBN 기급 국가시설인데 프리패스 각급이네. 각급 국가시설인데 프리패스도 국가시설의 상징성 측면에서 중요한 기사였는데 출입이 뚫리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부각했으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 기획보도 부분은 출품한 두 작품 모두 좋은 주제였지만 선행 보도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대안 제시가 좀 부족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서 아쉽게도 수상작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전당대회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송 의원 측근인 윤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흘 뒤인 4월 27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 부총장이 10개의 돈 봉투를 윤 의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됩니다. 윤 의원이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모두 수도권과 호남 지역 현역 의원들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 측근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심스러운 대화들이 저희가 입수한 녹음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당내 지역 인사에게 돈을 주는 방법을 논의하는 건데 여기 등장하는 박 씨는 송영길 전 대표 최측근 보좌관입니다. 이 전 부총장이 다른 방식을 제안하자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도 다 얘기된 방식이란 취지로 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박 보좌관은 수년 동안 송 전 대표를 보좌했던 최측근입니다. 앞서 송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돈봉투 의혹은 잘 모른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JTBC 오승열 PD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이정근 취업청탁 건으로 왔었을 때 저희 후속이 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 다른 소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언론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취재를 하면서 가슴 뛰고 설레고 뭐 이렇게 벅찼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직업을 떠나서 사적인 인간으로서는 한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허탈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뭐냐면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어떤 대형 게이트 치고는 너무 뭐랄까 저열하고 좀 촌스럽고 너무 노골적인 그런 부정부패였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우리 사회의 지금 수준에 대해서 허탈감을 좀 많이 느꼈던 아이템이었고요. 그 녹취 파일을 보시면은 이들의 대화가 이게 뭐 어떤 점심 메뉴 제육덮밥에 대한 대화인지 아니면 어떤 뇌물, 돈봉투에 대한 대화인지 좀 헷갈릴 만큼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이들한테는 이런 일이 정말 별거 아닌 일. 제가 뭐 이렇게 저기 이호진 선배한테 오늘 점심 제육덮밥 먹으러 가시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들의 어떤 좀 부정하고 부패한 무언가가 아직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확신, 그런 생각, 의심 같은 게 많이 드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고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이 사태도 그렇고 저희 보도도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는 어제 갑자기 하한가를 친 몇 가지 주식 종목과 관련 주가 조작 세력들이 몇 년 동안 주가를 조작해온 정황이 있고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절망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주가 조작 세력과 이들에게 돈을 맡긴 일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 조사를 사전에 알아채고 해당 주식을 던지고 빠져나갔거나
또는 던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1,500명이 넘는 투자자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겼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한 내부자는 이들이 굴린 돈이 이미 지난해 1조 원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다단계 주가 조작단 총책인 라모 씨는 취재진에게 불법적 통정 매매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내부 직원은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 명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매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격을 정해 사고 파는 통정 거래를 한 겁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윗선 지시가 내려오면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투자자의 집이나 사무실 근처로 이동해 약속된 금액으로 매매했습니다. IP 추적을 피하고 이상 거래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윗선은 물론 같은 팀원 이름도 모르는 다단계 주가 조작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운용자금이 1조 원을 넘긴 기념으로 조조 파티까지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열린 곳은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했던 마라탕 식당으로 임창정 씨 부부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당국은 오늘 해당 마라탕 식당을 비롯해 주가 조작단이 활동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 큰 상황을 이제 밖에서 감사드리고 사실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는 이제 이런 사실이 정말 실제일까라는 의심을 좀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뭐 금감원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검찰도 있고 감시기관도 너무 많고 수사기관도 많은데 이렇게 대규모로 오랜 시간 동안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좀 반신반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취재를 하면서 이제 주변부터 취재를 하고 조금씩 이제 중심부로 좁혀가는 식으로 취재를 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점점 충격을 받았었고 아까 심사평에서 기다렸다는 보도를 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변부터 취재를 하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도 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폭락이 벌어졌고 일반적인 주가 폭락이라는 유의 보도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건 알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된 거였고 특별히 기다려서 그거에 대해서 폭락은 당연히 예측 못했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긴 했지만 워낙 터지는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또 그걸 뒤지는 취재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는데 워낙 훌륭한 선후배들이 같이 취재를 하고 일을 해줘서 고비들에서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쪽 라더겔 씨 일단은 몇 년만 살고 나오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와가지고 투자자들 돈을 보전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당당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쪽 우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하고 후속으로 준비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을 드러내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곳곳에 산불이 났던 날,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소식 M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를 했고 강원도청은 김진태 지사가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처리가 뒤늦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일 강원도에는 2건의 산불이 있었고 홍천 산불은 2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근무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남은 오후 5시 반쯤 골프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강원도청은 김 지사가 신청했다는 연가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일 구두로 연가를 신청했는데 비서실이 빠뜨려 뒤늦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김 지사는 연가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근 시간 30분을 가지고 조퇴를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MBC의 이제 보도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 30분이 이런 이제 법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김 지사는 연가를 다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청이 타인의 연가 신청을 마음대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김 지사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연가가 작성된 데 대해 강원도의 입장을 물었지만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전 이번 사안 계속 좀 집중해서 취재할 수 있게 도와준 춘천 MBC 보도국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계속 떠올렸던 두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의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골프 연습을 하느라 자리를 두는 사이에 당시 홍천에서 있었던 산불이 크게 번졌다면 어떤 피해가 있었을까에 대한 것이었고, 그 다음은 만약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다가 걸린 사람이 지사가 아니라 강원도의 어떤 막내급 공무원이었다면 그때도 강원도가 이런 식으로 좀 구멍 뚫린 해명을 하면서 잘못을 두둔하려 했을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가 사과한 이후에도 그 잘못이 발생한 경위부터 그리고 이후의 대처까지 좀 따져 물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기자가 된 지 만 2년이 되는데 거의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좀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왜 기자가 됐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당장 아이템을 찾는데 좀 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제가 기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사안 의미 잃지 않고 앞으로도 권력을 중시하고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좀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